제가 그런 질문을 제가 그 1983년에서 87년까지 동경대학 경제학부 유학을 했어요. 직접 질문을 직접 하셔도 항상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래요. 東京大学に留学してたんだ。そうですか。네. はい。 잠깐만. 말씀 수요일에 생각했겠다. 저도 농업경제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군이신 에로파 슈조 선생 책도 많이 보고 했어요. 아, 농교経済学に 관심 갖는데修道 先生の本読んだ. 그 제가 유학을 하던 83년부터 87년은 일본이 굉장히 좋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본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다. 네? 일본이 사회주의. 진정한 사회. 일본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이 평등한 사회였다. 83年から87年、東大留学経験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当時は日本経済が非常に良くて、また非常に平等な社会だったと。で、人たちは日本社会こそ、一番本当の社会主義国家な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平等な国な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そういう話があったそうです。はい。中流意識というのがあります。ちょっと日本語で。もう、それで当時ですね、馬場浩二という経済者、東大の馬場浩二。私は分かる意識はありません。冬川と金融しようという本を書いて、馬場浩二という人がいます。彼のセミナーで私は参加したんですけども、学生たち、時は彼の批判したのはマルクスの貧困家論です。막스의 빈곤화론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일본을 봐라. 빈곤화가 아니라 부유하다. 유카. 소위 기록,本で 議論したんです。それでそういうジェミでいろんな議論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それだけ当時の日本良かったと思う。そうですね。その時は日本人が一番自信を持った。ジャパンレスナンバーワンという本も出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だけ社会全体がね、そういう社会だと思うんです。それで私は、非常にいい社会だと思ったんです。でも、その時に出たのが、中曽根さんです。中曽根さんが出て、今言うと、新自由主義というか、イギリスのデッチャーさんとか、あるいはアメリカの、レーガンとかね、ああいう人たちと同じような、して、もう一つのチームで私が労働経済というそういうチームに入ったんですけどね。その時に焦点になったのは国鉄の民営化です。国鉄。국철 민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국鉄民営化、いわゆる3K といって、国鉄民営化、それから健康保険の問題ね、それから米問題。これ3K の問題、財政の赤字のためにね。それで、私質問したのは、先生にね、なんで国鉄民営化すると。そうしたら、国鉄の人は仕事しない。仕事しない。それで私が言ったのはね、経済が成長すれば、仕事しないのは当然じゃないかと。それは社会のね、進歩だと。なんでそれを民営化するかと。そういう質問をしたんです。だから私言ったのは、一方ではそういう風化論とかね、いろんな社会あったんだけど、一方では、それに反対する動きがあったわけですね。それで私言ったのは、なぜね、日本がそういうふうに急激に社会が変わったかと。良かった。私の意味で良かったと思ったんで、それが急に悪い国になったと思ったんですね。その理由がないかと。それが、ちょっと、私はいつもね、そういう疑問を持っているんです。東日本も何の、良かった国がなぜ悪くなったのか。83년
확실하게 유학을 했는데 그분은 일본이 굉장히 좋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야말로 정말 진정한 사회주의다 라고 사람이 얘기할 정도였고 그리고 또 그 내가 세미나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그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이 쓴 책이 부유화와 금융자본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마르크스의 빈곤화는 틀렸다. 틀렸고 일본을 봐라. 빈곤화가 아니라 부유화가 이뤄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민영화 낙하산에 들어서 가지고 민영화를 굉장히 이제 추진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져서 사실 고무렵을 제가 87년 전화 왔는데 87년 이후에부터 일본이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있던 때보다. 그래서 왜 사회가 천천히 바뀌지? 응? 나빠져도 천천히 바뀌지. 이렇게 갑자기 나빠지나. 나 시청하네. 나도 교육에 끼는 거로 그렇게 시작해 가을 갔다.それがちょっと疑問でしたね。私はやっぱり教育にとても大きな問題があると思っています。でも教育っていうのは、それ前もそういう教育で、それお話みんな聞いてからはい他の国それ前は国家のための教育でしたね。で、日本が戦争に負けてからは国家のための教育が今度は利潤を上げるための教育に変わっただけです。だから国家が教育職をこう変えて天皇のために良い国民であるようにということが1945年までの教育でしたね。で、45年から後は今度は日本は戦争で貧乏になった。ものすごく貧乏になりましたね。100% のインフレなんてあって。それでこの貧乏から解放されてお金持ちになりたいっていうのはもうみんなの希望だったんです。だからその時にですね、関西弁で言うとみんな本音を言いなさいと、天皇より金が大事やろっていう、それがみんなの共通の言葉になったの。だからお金を儲けるっていうことは全ての幸せのもとだと思ったんですね。ところがそのお金を儲けるということは企業がお金を儲けることとそれから私たち働いている人が豊かになることとは違う。そこにみんな気がつかなかったと思います。제가 그냥 간단히 해석을 해드리면은 질문이 왜 일본이 이렇게 갑자기 확 나빠졌냐? 답변은 교육 때문에 그렇다. 일본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는 국가를 위한 교육, 근데 전후에는 경제 발전을 위한 교육. 근데 결국 경제 발전을 위한 교육에서도 보면 회사가 잘 되는 것과 개인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같은 게 아닌데 회사가 잘 되고 경제가 표면적으로 잘 되면 개인도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오해가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관점에서의 교육을 계속 해왔었던 것이 결국은 일본의 어떤 풍요로움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사회가 확 떨어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제가 해석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연관해서 그 90년에 일본이 버블이 꺼졌을 때 사실은 기업은 도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좀 지원을 해줘서 구조조정이 안 됐단 말이죠. 근데 한국의 경우는 외환위기 때 엄청난 구조조정이 됐는데 그 구조조정이 되면 기업이 망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빈곤이라고 할까 어려움 속에서 사실은 살아왔는데 뭐 근데 한편에서 보면 그 구조조정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럼 과연 그때 뭐 교육이라는 건 장기적인 건데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없애고 구조조정을 했으면 어땠을지 그리고 구조조정할 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해고되고 뭐 일반 저소득층들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복잡한 문제네요. 네. 뭐 물어볼게요. ですね、韓国も日本も例えば90年代入ってバブルが崩壊したんですね。で崩壊した後、企業が非常に苦しんだんですけれども、銀行も企業も、
まあ、生き残るために、はいいろんな金融支援をして、はいまあ、いわゆるゾンビ企業もたくさんあったわけですね。はいで、それによって今までずっと日本経済が続いた。はいで、逆に韓国の場合は、97年の経済危機以降、はい多くの企業が倒産したわけです。で、倒産して多くの失業者たちが、出たわけですね。で、個々人としては非常に苦しんだ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企業はまた立て直して、はいまた競争力を持つようになった。まあ日本と韓国はちょっとパターンがなんか違うわけですよね。で、そういったまあ、質問はちょっと論点が明確ではないんですが、まあ、豊かさというそういう観点から見て、はい日本企業にそれぐらい支援をしながら生き残るようにするということは、はいまあ、いいところもあるんですが、はいまあ、要するに失業者が出ないということがあるんですが、逆に企業の競争力が落ちることもあり得ると。韓国はその逆。はいまあ、どういうふうにこれを見て解釈すべきなのかという、そういう質問なんですけど。日本もバブルが弾けたときに、たくさんの企業が倒産しました。だからそれは同じかどうかわかりませんが、일본도 그 버블 붕괴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다고. けれども、 한국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그거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로 보면 그 일본 학자들이 데이터라고 생각해 보면 일본에 계속 이제 좀비 기업도 생기고 그런 걸 보면 한국하고는 아주 천지 차이라고 있어요. 彼の観点は、日本企業が倒産したことは韓国よりはひどくなかった。ああ、もう、いろいろ支援があってですね、まあ、倒産すべきだった企業が生き残ったケースもたくさんあっ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のが彼の観点です。そうですね。 근데 우리는 저 대기업들이 막 저기 도산해서 그런 것 같고 저쪽에서는 지금 뭐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 도산했는지 그건 사실은 그러니까 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大企業はどれぐらい倒産に陥れたのちょっと今データ持っていませんでしたけれども、本当にたくさんの企業が倒産したと思いますね。だからそのために学校に行くのをやめたとか、大学を辞めたとか、高校を辞めたとかっていう子供たくさんいましたね。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테라오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본인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웠다. 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그때 대학을 다니다가 도중에 중퇴를 하거나 고등학교도 제대로 잘 못 다니는 이런 아이들이 있을 정도로 많은 그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근데 상황.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기업을 지원한 거지 일본 국민을 지원한 건 아니거든요. 일본의 문제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치인들이 항상 기업을 파산시키지 않을 이유는 국민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파산을 못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런 해법이 맞느냐? 기업을 파산시키지 않고 과연 그 문제가 된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느냐? 뭐 보통 이제 핀란드나 이런 데를 보면 노키아가 문제가 됐지만 거기 있는 고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 정책을 쓰는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사실은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 일본의 문제는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이 파산하지 않게 정부가 지원하고 뭐 했던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이나 뭘 할 수도 없게 만들고 그래서 일본의 경기를 침체시키는 그런 요인이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まあ、彼の論点はですね、日本がなぜ経済がこういう落ち込んだのかって言ったら、やはり倒産すべき企業をいっぱい倒産させて、そこからまた立て直す力を養う、例えば新しいスタートアップが登場するような環境を作ったりですね、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はそうしなくてですね、まあ、企業に対して延命策をたくさん立ててですね、その企業は延命したと、競争力を失った、で経済が落ち込んだ。でこういう観点が彼の考え方なんです。で、先生はその観点に対して、
私は、人間はやっぱり刺激を受けることが必要だから、競争するっていうことは、経済の面では、新しい技術を生む、そういうことは必要であ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市場主義の競争はいいと思っている人が考えるほど競争が大事だとは思っていません。それは子供たちの調査を見ると、お父さんはいつも朝早く家を出て帰ってくるのは夜遅いと。それでお風呂の中で歌を歌って、その昼間の疲れを発散させてる。それで、朝ごはんももう大急ぎで食べて、途中で缶コーヒーを買って、道で飲みながら会社に行くと。で、こっちの安いところに住んでると、通勤時間も長いので、お父さん家に帰った時は疲れて、家族と話し合うという気持ちもないと。それで、そういう競争があって、お父さんは生き残って僕たちを養ってくれた。それは感謝します。でも私は大人になったらそういう生活は絶対したくないっていうことを言う。競争というものの内容をね、競争したために企業が勝ち残るのか、そういう企業もあるけど、競争したために家族生活とか人間の生活はもうめちゃくちゃになったのかという、そこを見る必要が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企業の数とか、そこだけ見てたら今のような議論になるけど、企業の競争をしたり、倒産したり、生き残ったりした人が持っている生活、その生活の豊かさとか生活の水準、ここに目をやれば、そういう議論は出てこ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う。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는 교수님은 경쟁의 관점에서 보는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경쟁을 잘해서 거기에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근데 일본은 그렇게 못했으니까 거꾸라진 게 아니냐 이런 관점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경쟁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는 그렇게까지 선호하거나 또는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사례를 드는 게 경쟁력이 있는 어떤 어떤 회사원이 아침에 일찍 나갈 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캔커피 걸어가면서 마시면서 회사에 가서 일하고 저녁 때 돌아와서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면서 오후로에 들어가서 겨우 피로나 풀고 그 다음날 또 나가고 하는 이런 삶이 자기는 애가 봤을 때는 부모한테는 경쟁에 이겨서 나를 이렇게 부양해 주는 거는 나는 감사하지만 내 인생은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일본의 어린아이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얼마만큼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생활, 이런 거를 좀 더 들여다봐야지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관점을 중시한다면 교수님 같은 얘기는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전혀. 이거는 それ 바라보는 から 관점이. もう一つはね、バブルの時に企業は倒産しましたけれども、貯蓄っていうのはかなり貯蓄率は高かったんですね。日本人は今もとても貯蓄率が高いです。で、貯蓄を持っているところが何らかの形でその救済するものを資金を出したっていう新しい形のものが出てきたと思いますね。だから生活協同組合とか、その民営の小さな企業とまでは言えないけども、4、5人で何かその事業をするという、そういうことはあったと思います。で、その程度の出資はするところがあった。 근데 이제 저축이 있었으니까 법을 붕괴가 되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저축을 가지고 생활협동조합 같은 것들도 만들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 수 있는 어떤 이런 여건이 그때는 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 선생님께서 일본 경제 발전을 이렇게 10년, 20년 단위로 구분을 하셨는데 특히 90년 이후에는 뭐 성장률이 4%대에서 1%대, 6%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런 기간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게 따라왔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거시경제 환경이 크게 변할 때마다 재분배 정책이나 사회보장제도에 큰 변화가 수반되었는지. 예. これ先ほど先生の話では、10年、20年単位で日本経済がガラッと変わっちゃいますよね。これぐらい大きな変化、成長率もすごく落ちて、これぐらいの大きなマクロ経済的な変化があったら、それに合わせたその社会福祉制度というのも、当然リセットという形で出てくるはずだと彼は予測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実際に日本ではその経済の変化に対応するための社会福祉制度の変化というのは、再分配も含めてですね、どういう形で行われたのか、それは十分だったのかという質問です。全然十分じゃない。 전혀 충분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むしろ会社はその時代が変わったので、自分のところの企業を守るために非正規の人を首切って非正規を雇う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ね。それでそれに対する労働失業者に対する政策というのはもう何も変わっていませんでした。失業保険は昔からありましたけれども、それは6ヶ月とか8ヶ月とかで切れてしまうと、その人たちはもうどうしていいかわからないという。で、私ね、日本で秋葉原事件という事件が起こったの知ってますかって。はい。はい。一人の若い男が、ある日、トラックから、刀か小さなメスを持って、ここまで一旦切って、次、話してくれ。 전혀 안 됐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일본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거꾸로 이제 기업은 이제 비용 삭감 경영 전략을 했잖아요.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인건비도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이러면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은 실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죠. 잘리는 경우가 많고. 근데 실업이 많아졌다고 해서 이 실업 제도를 더 보완을 했느냐 그런 것도 아니다. 과거 제도를 그대로 뭐 6개월, 8개월이면 이제 실업 그 수당도 이제 끊기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와서 오히려 복지 관점에서는 더 악화된 이런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사례로 지금 아키하바라 사건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좀 계속 이어서 듣겠습니다. それはある日、秋葉原と電気のいろんな方がそこの休日で人がたくさん出ているときに、トラックの中から急に外に飛び出してナイフを持っています。若い男が。それで何十人という人を刺しました。もう無差別にそこに歩いている人を刺した。で、その人のことを私はかなり詳しく調べました。そしてその人はですね、闘争教育の中でお母さんが幼稚園の時から塾に行く、そういうことをスポーツをやる、それから音楽のお稽古事をするということに、もう一生懸命に子供を競争に勝つために。そう。それでやりました。それで中学まではいつも1番であったり、9番、10番の中に入っていました。それで青森県の人ですけど、青森では一番いい大学に行ける高校に入りました。ところがそこで子供の心が折れた。何のために自分はそんなことをするのかっていう意味がないな。それで彼はゲーム、例のコンピューターを使ったゲームにも一生懸命になって、ほとんど高校では勉強しなかった。お母さんは4年生の国立大学にやるつもりでいたけれども、短期大学に行くしかなかったんですね。4年生大学はとても入らない。で、短期大学はけれども彼は
一流の大学に行くことは望んでなくて、短期大学でも自動車の修理をする、組み立てをする、実際に自分がやっている仕事が役に立つっていう、それを望んでいたんですね。で、短期大学卒業しても、でも短期大学だから非正規の仕事しかなかった。ちょっとそこまですみません。 그래서 이 아키하바라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어떤 거냐면 어느 날 그 아키하바라가 이제 그 전자제품을 많이 파는 번화가인데 휴일 날 트럭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칼을 들고 무차별적으로 수십 명의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테러과 선생님이 이 관심을 가지고 또 상세히 또 취재를 하셨대요. 굉장히 아주 조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범인이 그 경쟁 교육이 낳은 일종의 악마다. 이런 표현 안 썼어요. 이건 제가 이제 해석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오모리 현에서 공부를 하던 사람인데 부모님이 굉장히 이 친구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온갖 학원을 막 그냥 돌린 거죠.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했더니 본인도 웃으세요. 학원을 여기저기 많이 돌렸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까지 1등을 했어요. 학교에서. 굉장히 잘했어. 근데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얘가 근본적인 회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지? 이제 안 되니까 뭐 게임이나 하고 하다 보니까 대학은 제대로 못 갔어. 그래서 단기대, 일본에는 우리 전문대라고 거기 해당하는 2년제 보통 그 대학인데 거기에 이제 자동차 수리공으로 이제 그 되기 위한 공부를 하러 들어간 거죠. 근데 결국 단기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도 정규직으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으로 지금 취직을 하는 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자,次お願いします。それでその非正規だから一つの会社で働くのはせいぜい2年とか3年でまた次の非正規に次の非正規に転々としました。それで最後に彼は結婚も非正規の人は女の人から見ると結婚相手ではない。それで独身でしたね、最後。そして結局もう人生が虚しくなってしまって、自分は非正規で安い給与で退職金もない、それから保険ですね、医療保険も非正規が入る保険は非常に貧しい保険会社ですね。それでもう自分は生きている意味がない。それで自分が生きていたということをみんなに知ってもらうためにその人を指してその罪人であってもこの人間はこの世に生きていましたっていうことをみんなに知ってもらいたいという、それで人を指してあげる。それで有名になりましたね、もちろん。加藤智弘という。加藤智、이 사람 범인 이름이 카토 토모히로라는 사람인데 결국 비정규직에 취직을 했어도 보통 2년 정도 일하면 또 잘리고 또 여기저기 이제 전전을 한 거죠. 여기저기 전전을 하다가 결국 뭐 급여도 작고 그다음에 보험도 없고 또 일본 여자들이 또 비정규직은 사람으로 안 보나 봐요. 그래서 결혼도 안 되고 응? 결혼 상대로 아예 제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과정에서 인생이 너무 허무해진 거죠. 그래서 그래도 내가 살아온 흔적은 남겨야 되겠다. 내가 이런 인간이 내가 여기 살다 갔다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 되더라도 뭔가 사건을 일으켜야 되겠다 해서 이 아키하바라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だから彼は人間としてみんなから認められたいかって、それは人間の誰もが持っている本能だけど、それが非正規っていうのはもう原料と同じで、その会社が利益率が少なくなればどんどん首を切る。使い捨て。はい、使い捨てですね。それにも絶望して自分は何のために生きているかわからなくなったんですね。それでせめてさっき言ったように人々に加藤智弘という人間がいたっていうことは覚えてもいてもらいたいという。それで結局彼は
安倍さんが銃撃された後、 예. 見せしめみたいにして死刑になります。 그래서 그 아베 총리가 약간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은 비슷한 얘기시니까 생략하고 아베 총리가 죽었잖아요.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날 본보기로 사형을 시켜요. 일본 정부에서. 뭐 쉽게今もう彼は亡くなってますね。もちろん、安倍総理のその事件の直後に、今日で安倍さんはそのテロで撃たれてそれは分死んだ。かってます。だからテロで人を殺すことはこういう目に遭うぞという見せしめで死刑に。 테러 사건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아베 전 총리가. 그래서 테러를 일으킨 자는 이렇게 된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해서 그 본보기로 사형을 시켰다. で、日本の死刑制度は死刑の宣告を受けても実際に死刑になるまでは何年か置いておかれる。で、彼はその時間がとても短くて死刑になった。 원래 일본 사형 제도가 선고 뒤에도 꽤 오랜 기간 집행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람은 짧은 시간에 바로 사형. 근데 그게 사법제도로 가능해요? 그래서 빨리 그건 법무장관이 사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사형 판결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인을 안 하는 것뿐이거든요, 법무장관. 그렇죠. でもお互いに愛し合うとか認め合うという人間関係を死ぬまで経験していなかったんですね。だからそれが人間関係でその愛し合うっていうことを経験していたら彼はそういうことをしなかったと思う。だから日本の人間関係が今どこまでバラバラになってただ競争して勝つっていうそういう社会になってる。 결국 아까 이분의 사례가 그 일본 내부의 인간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좀 뭐라 그럴까요? 서로 경쟁만 하지 서로 만나고 싶어하는 관계, 서로 인정해주는 관계 이런 게 없이 그야말로 각자 도생. 각자 도생으로 그냥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관계가 얼마나 일본 사회에 만연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상징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いつも比べられてこっちがいいっていう比べて人を評価する世の中ですよね。 그래서 늘 비교를 해서 이쪽이 더 낫다. 이런 일종의 비교하는 어떤 이런 문화가 지금 일본에 만연해 있다. でも人間は比べられるために生きてるわけじゃない。 사람은 비교당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私は福祉制度はとても大事だと思いますけど、じゃあ何のための福祉かっていうもっと根本の問題に入ると、人間はこの世に偶然生まれてきてこのような人生を生きたいっていう自分の好みというか希望があると思うんですね。それを日本語では自己実現と言います。その自己実現に向けて希望を持って生きていく人生、それが最後に到達すれば一番いいし、そういう人生をみんな送りたいんだと。ところがそうじゃなくて人と比べたり経済界にどれだけ役に立つかってそこだけで基準を決められている。それが人間をとても絶望させていると思います。 그래서 결국 사람 복지 제도라는 게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거냐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거는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 사회가 도와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일본 사회는 그게 아니고 비교해서 누가 더 잘났냐 경제의 발전에 어떤 인간이 더 도움이 많이 되느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만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데 で、その点で、はい。예. はい。何？ 네. 네. 네, 질문하세요. 네. 아니,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있는 너무 많은 걸 끌어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나? 또는 다른 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その先生の質問は、先ほどの秋葉原の事件みたいな、その一つの事例から、いろんな結論を導いてるっていう、いろんな意味合いを、導いて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これ一つの事例だけに頼りすぎなんじゃないですかという疑問なんです。つまり、他の国にもこういう事件があったはずだし、他の時代にもこういう類似したそういう事件があったかもしれないし、そうしたら、今の日本社会をこの事件だけで説明するということは、ちょっと無理があるかもしれないなという疑問です、彼の質問。これは無差別殺人事件と言います。例えばある人とこう喧嘩してその人だけをこうやるっていうのじゃなくて、何も関係のない人、ところがこの事件は日本では多すぎる。この後もまた似た事件がいろいろ起こりましたね。それともう一つは、この事件が起こった時に若者が SNS でこの事件を起こした人の心境はとてもよくわかる。その数がすごく多かった。だから、殺人まではしない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この、非正規で転々として、何の希望もなく、殺人をしたという、その気持ちはわかるっていう、それが多かったんで、私は、これは一例じゃないか。이거는 아주 뭐 다른 나라에도 있고 다른 시대에도 있었던 이런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이후에도 이런 무차별 살인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사건을 본 젊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그 사람에 공감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다수 나왔다는 거죠. 자기는 직접 내가 칼을 들고 살인을 하지는 않지만 이 살인을 한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묻지 마라 살인. 묻지마 살인이죠. 예.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일본 사회가 얼마만큼 병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で、私は、昔は会社のために一生懸命働くっていう人が多かった。今は、あまり働きたくない人が多い。自分の生活が大事ですと、給与はもうそんなに上がらなくてもいいですっていう、そういう人が多くなったんですね。ということは、昔、社畜っていう言葉で、家畜ってあったでしょ。それを社畜と言いました。で、会社のために全てをもう捧げて、辞めてしまったらもう何をしていいかわからないっていう、そういう人生の生き方に、今の若い人たちは疑問を持って、お金というもの、お金がなければ困りますけど、お金持ちだから尊敬するという、そういう気持ちは今、だいぶ少なくなった。それで、金はいらない、仲間が欲しいっていう言い方です。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는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는데, 옛날 사람들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축이라는 표현 말고 사축이라는 표현을 썼대요. 사축. 독특한 표현인데.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전혀 다르다. 회사를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개인을 더 중시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돈은 적절하게만 있으면 된다. 오히려 돈보다 동료가 더 나는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해가는 이런 で、昔は若者は自分の自家用車を持つことが夢だった。今はもうその自動車を自分で持たなくてもいい。 옛날에는 자기 마이카, 자기 차를 갖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젊은 사람들의 꿈이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전혀 차를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없다고 합니다. 돈 벌고 싶어하는 욕구가 없어요. 돈 벌고 싶어 하는 욕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だから、金を稼ごうというそういう欲求も若者たちにはあんまりないっていうそう、ことだんだん減ってきた。 점점 줄어들고 있죠. それよりも人間関係がみんな助け合おうとか、連帯しましょうとか、思いやりがあって、自分の気持ちを人がよく分かってくれるとか、
そういう関係の方が大事だっていうこと。 그래서 뭐 친구들 많이 사귀고 서로 공감하고 이렇게 서로 어울리면서 아니, 그러면 일본 젊은이들 훨씬 나 보이는데. 그러네요. 왜냐면 우리 젊은이들은 뭐 별로彼の話は、韓国の若者たちは、まだまだ、お腹がすきました。もっともっとお金稼ぎたいという、そういう欲求がね、もう先を走ってるっていう、そういう状況なんですね。先ほどもちょっと話し合いましたけど、日本の高校生とアメリカの高校生と中国の高校生と韓国の高校生を同時に調査をしたことがあります。でそれを見ると、日本の高校生が一番多いんですけど、自分のことだけ考えて、自分が幸せになればいいという高校生の統計の数字がものすごく高い。で、社会のことは人のことはどうでもいい。その次が韓国ですね。で、私それでいいのかって。やっぱり社会は何と言っても協力しないとできない社会ですよね。それで自分だけいいと思っていたら、生活保護の人を軽蔑する。それから非正規の人を軽蔑する。そういう社会になってしまうんじゃない。아까 저기 얘기 중에 있었던 건데요. 요 자리 말고 그 이전 자리에서 일본 정부에서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요 네 나라를 대상으로 고등학생들 의식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질문이 나만 좋으면 뭐 사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한 비율이 제일 많은 나라 일본, 그 다음 많은 나라 한국.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대요. 근데 이분은 그런 관점이 너무 퍼지게 된 게 결국은 교육, 경쟁적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 바탕에 있는 것이 아니냐. 더 사회가 피폐해 갈 거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で、私はね、その考え方は大人の責任がとても大きいと思う。 어른들 책임이다. 이건 다. 今、地球全体で考えなきゃいけないことは、やっぱり地球の温暖化の問題ですね。で、日本はもう今、変な季節でしょっちゅう雨が降ったり、地崩れが起きたり、海水の温度が上がって、魚がいなくなったりという、もう、あと100年もすれば、もっと大きな結果になるということを心配しています。で、もう一つはやっぱりウイルス、コロナみたいなウイルスがあると、一国だけの問題ではなくなる。貧困でその予防のそのワクチンの注射ができない人たちも共にこう生きていかなくちゃいけない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ね。それからさっき言った 1% の人が40何%で、片っぽには学校にも行けない子供がいるっていう状態は放っておくこと、そういうのはもう戦争のやっぱり目を植え付けることになるので、それはいけない。それから戦争をしても勝つという国はもうありません。どっちも子供たちを、若者を殺してしまう。それから家も焼いてしまう。で、こ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いろいろミサイルが飛んできて殺すっていうのは、あれは地球のその温暖化に対してはものすごく大きなマイナスですよね。だから今から私たちがやることは競争ではなくて、やっぱり地球上の人間が私たちは協力し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ことを学ばなければいけない。それが一番大事なことですよね。で、競争がなくても経済の成長率は落ちるかもしれないけど生きていけないわけじゃない。だけど協力がなかったら生きていけないっていうことになる。そこをどう思いますかって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어른들 책임이 결국은 크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이 지구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건 대충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거, 그 어떤 팬데믹과 같은 그런 질병에 대응해야 되는 거, 빈부 격차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경쟁이 없으면
경제가 좀 성장률이 떨어져서 경제가 약간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나 살아갈 수는 있다. 그런데 협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네. もう競争については十分に私たちは経験しました。 경쟁은 뭐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해 질리게 했다. 진절머리나게. だけど協力についてはまだまだ私たちは学び足りない。 협력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가 배운 적도 없고 경험도 잘 못 해봤다. 国連の事務長の下に次長というのが、そこに日本の女性で中光泉さんというのがそこに職に。 유엔 사무차장으로서 일본인으로서 나카미츠 이즈모산 彼女が今痛切に言ってるのは、戦争を、ウクライナの戦争やガザの戦争をどうやってやめさせるかという、そのもうみんなやめた方がいいって目的はもう大体一致してますと、イスラエルは別として一致してる。でどうやったらやめられるかということも分かってる。ウクライナも同じように分かってる。だけど、そこが一部の人のその権益とか、その他の民族主義みたいなもののために分かってることができないでいる。そこが問題で、分かっていることだけでもともかくやりましょうっていう、協力しないともう地球もダメになりますよっていう、そういう教育がもっと行われていれば、戦争もみんなが同意してやめることができる、貧困も救済できるという、もっといい時代だ。だけど、今の人間はやっぱり競争する、かつ、オリンピックの金メダル、そういうことがこうなんか目的になってしまってるから、分かってることもできないと言ってる。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떻게 하면은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유엔 사무 차장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알고 있는데 그거를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 민족주의나 뭐 일부 계층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근데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못 하는 거는 우리가 협력을 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는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방법을 이제는 좀 더 배우고 알고 있는 거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다른 질문제가 연결된 질문인데, 예. 데로카 슈조 선생이 막스 경제학, 네. 막스 경제학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일본 사회가 급격히 이렇게 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변화 속에 보면은 마르크스 경제학이 또 급격히 쇠퇴했어요. 그렇죠. 경제학, 마르크스 경제학 자체. 그러니까 제가 동경대학일 때마다도 경제학부터 없어요. 절반 이상이 마르크스 경제학자였고, 마르크스 경제학이 주류. 지금은 뭐 동경대학 경제학부의 마르크스 경제학이 거의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마르크스 경제학이 이렇게 쇠퇴하게 됐는지 하는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일본 사회 변화에 교조사가ですね、農業経済学者だったんですが、基本はマルケだったんですよね。で、まあそのマルケが急に衰退するようになったと。なんででしょうかというのは彼の質問です。私はやっぱりマルクスは偉大な経済学者だと私も思っています。一番私マルクスの経済学の中で教えられたのは中の価値形態論ということです。あれはもう素晴らしい。なぜ貨幣が出てきたか。で貨幣というのはどういう今私たちに対して役割を果たして、今の金融市場経済を見るともうその通りだなって思いますね。で今の衰退の話ですけど、彼の学説と実際のソビエトのやり方、それから共産主義国の例えば北朝鮮も少しそうかもしれませんが、そういう実際の政治とかあまりに離れていて、それは政治のやり方ですね。それが間違っているのに、学説のやり方が間違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結びつけてしまった。それで
そこまでちょっと言ってください。 그래서 마르크스 경제학 이제 우리 선생님도 그 굉장히 그 감동을 했다. 그 중에 특히 그 가치 형태론에 대해서 제일 감동을 하셨는데, 그러면 왜 마르크스 경제학이 쇠퇴를 했느냐? 이거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마르크스 경제학의 학설과 이념을 구현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 체제의 문제를 이 학설의 문제로 오해를 했기 때문이다.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거다. 이 학설의 주장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과 이거를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뭐 소련이라든지 뭐 북한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정치인들이 구현을 해가는 이거는 서로 다른 건데 이걸 보고 소련이나 북한이나 이런 걸 보고 이 학설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평가를 사람들이 하게 됐고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르크스 경제학이 일본 내에서 급격하게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라고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제 해설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日本はね、その意味で特殊です。네. 私がドイツにいました。でドイツにいた時にベルリンの壁が崩れましたね。その時、ドイツの新聞は、例えばシュピーゲルなんかもそうだったんですけど、資本主義は社会主義があったために生き延び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のは、社会主義のいいところを社会保障制度として取り入れた。それで資本主義は生き延びられた。それで社会主義の国、共産主義の国も資本主義の国の自由、言論の自由とか、そういうところを取り入れれば、今のような過ちを犯さなかった。だから取り入れ方ですね、違うが、そこがその資本主義は社会主義のいいところをたくさん取り入れたので成功したし、それから社会主義、共産主義の国は自由主義の国を敵視したために政治がうまくいかない、失敗したという、そういう言論をだからそこは私とても正しいと思う。 독일 그때 이제 그 독일이 통일이 될 때 독일에 계셨다고 하는데 독일에 이제 슈피게르시 シュピゲル氏は大変進歩的だけど、いろいろ証明もきちんとしているという。 그 독일에 그 미디어에 나와 있던 어떤 기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자본주의가 왜 살았고 사회주의는 왜 망했느냐. 그 이유서 자본주의는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다 받아들였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국가가 나서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렇게 봐주는 이런 제도를 적극 도입을 해서 자본주의가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살았는데 사회주의는 오히려 자본주의를 적대시하고 지나치게 폐쇄적인 세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한 거 아니냐.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언론의 자유라든지 어떤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도입을 했으면 사회주의도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논조의 독일의 기사가 있는데 요 선생님은 그게 옳다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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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협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마운데요. 저는 경제학을 가르칠 때 아까 협력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모른다라고 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경제학의 목표가 사실 협력하는 방법, 협력이 잘 안 되는 걸 갖다 우리는 비효율이라고 부르고 효율을 추구하는 것도 한편도 그거지만 경제학도 목표가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협력을 하는데도 이제 레벨이 있겠죠. 각종 레벨에서 친구, 교회의 레벨에서 또는 정말 시장의 레벨에서 또는 국가 또는 국가 간 국제적인 협력까지 레벨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왜 그런 아담 스미스의 얘기로 가지고 올라가서 아담 스미스가 왜 우리가 일용할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어떤 자선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를 했느냐를 이제 되돌아가 보면 제 생각에는 협력을 빙자한 사회 추구가 있거든요. 분명히. 말로는 협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경쟁을 통한 협력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경쟁과 협력이 꼭 대비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신지 모든 정말로 가족에서부터 국제 간의 협력까지를 그냥 연대라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는 가족에서 해결하고 어떤 거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해결하고 어떤 것은 경제, 시장 경쟁을 통해서 해결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협력의 문제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진짜 자기 나름대로 협력이라는 걸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저도 늘 가지고 있던 문제라서요. 질문하기가 어렵네요. 심오한 질문을 주시면 아니, 저한테 이게 그러니까 경쟁과 협력은 대립이 아니라 예. 좋아하는 일이죠. 협력에도 先生、협력에도 協力とおっしゃったけれど、まあ非常に重要な問題だけどね、協力一点張りで全てのことができるわけではないし、アダム・スミスのお話しされたんだけれど、実は競争と協力というのが、それほど敵対的な関係でなくてですね、お互いに関係している場合もある。だから、学生たちを教える場合にはそうだけれど、先生はあたかも協力で全てが解決できるようにお話しされたように思えるんだけど、自分はちょっとそれは違う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だけれどというお話だったんじゃないの。はい、それはその通りで、私は今の社会が競争のバランスを、協力と競争のバランスを崩してしまって、競争が全部人間の社会に入ってきている。そのことを批判して、だから日本の場合には、もう協力っていうことをもっと強く言わなければ、競争にも負けてしまうっていう、協力なんかもどうでもいいっていう、そういうことになるということを心配して、 균형 それで 감각을 韓国はそういうふうになってほしくないので、今ここで一生懸命協力の宣伝をしています。韓国はもうトップになってるね。だっての大変。もっとね 일본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경쟁만 강조하다 보니까 협력이 적으니까 협력을 좀 더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둘 다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 협력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でもね、その人間の遺伝のことを考えると、霊長類の研究とかいろいろあるわけです。人間の本性は協力の方にあると思います。 영장류로서의 인간은 본성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네. だからそれを忘れてはいけな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네. それからマルクス主義のことですけど、私は経済学者としてのマルクスを見ているんですね。でも日本の共産党もマルクスを読め読めと言うけど、ちょっとマルクス主義と違うとこありますね。だから政治家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言ってることとやってることがちょっと違うっていう、なんかそういう、だから政治家を中心にして、それがマルクス主義だっていうふうに思うのは間違いだと。 그러니까 일본의 공산당의 얘도 얘기를 하시네요. 일본 공산당도 마르크스 저서를 읽어라 라고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마르크스가 얘기한 거하고 일본 공산당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좀 다르다. 역시 정치가들은 지가 말하는 것과 하는 짓거리는 서로 다르더라. 그래서 정치가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고 그거를 마르크스주의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라고 보면 그거는 큰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それともう一つはこれもドイツの教育制度を見て強く感じたんですけど、日本はもうマルクス主義が敵だと思ってますね。でもドイツは中学高校の課程の中でマルクスと一緒にフロイトを勉強させる。で、私マルクスは心理学にもう少し知識があったらよかったと思いますね。人間の心理というのは権力の座につくともう権力を維持したいということだけになってどんな悪いこともやるんですよね。それからきっとお金というのも
そういう人間の心理ですよね。だから心理学とそれから経済学、それを両方やってるっていうのは私はとてもいい教育だと思う。 그 독일의 그 교과 과정을 보면은 일본은 마르크스는 완전히 적대시하고 있는 이런 학자인데 독일에서는 교과서에 마르크스, 프로이드 이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이어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역시 경제만 하지 말고 좀 심리도 좀 봐야 된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라는 게 어떻게 변해가는지 인간의 심리를 이해를 하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人間の心理はその環境が変わると、特に権力というものを持つと、あるいはお金を持って資本というものになると、人間の本当に持っている心理から離れてしまう。 결국 권력을 잡거나 큰 돈을 가지게 되면 원래 인간이 가진 본래의 심성, 심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で競争というのも資本主義になってから人間の心理として競争は正しいという。資本主義以前にはそんなに競争というのは社会を支配するような原理ではなかった。 결국 경쟁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그건 자본주의 사회가 된 뒤에 그런 심리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지. 자본주의가 되기 이전에는 경쟁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아까 권력을 잡았을 때, 돈을 벌었을 때 사람의 심리가 원래 본성, 심성에서 멀어지듯이 이분 해석은 경쟁을 좋아하는 많은 그 사회 엘리트들의 심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그 일종의 일탈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도 질문하고 예. 이 브로커 선생의 그 연을 쭉 들어보니까 아주 흥미있고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옛날에 모리시마 미치오라는 경제학자가 런던 대학 교수로 있었는데 노벨상 후보까지 올라갔었죠. 그 양반이 만년의 책을 쓰기를 일본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번역도 됐는데 이거 보면은 일본은 이때까지 잘 나갔는데 에즈라 고겔식으로 하면 뭐 다 좋다 뭐든지 일본은 자파니스 넘버원이었죠. 그게 아니고 이제 일본의 에토스가 자파니스 에토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베로카 선생님이 말하는 교육의 붕괴하고 상당히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공공이 무너지고 교육, 복지 이런 걸 무시하고 토건 국가로 간 것이 저는 잘못이라고 보는데 일본의 토건 국가를 비판했던 예를 들어 노구치 유키오 같은 경제학자는 일본 경제가 토건 국가로 가면서 버블이 생기고 다시 붕괴하면서 일본 앞으로 큰일이다 이런 책을 썼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제 일본 경제가 플로우 경제가 아니고 스탁 경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부동산이 너무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식을 썼는데 노구치 유키오하고 관점이 다르다고 했는데 저는 상당히 통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쓴 우자와 히로부미의 책을 보면은 일본의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일본이 역시 공공부문이 취약하다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환경 문제도 이야기하고 정치의 부패 문제, 자민당 정치의 보수성, 부패 이런 것을 비판을 하면서 보다 이제 공공부문을 확장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우자와 히로부미가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베로아카 선생의 견해는 우자와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그런 비슷한 면이 많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책도 비슷한 제목의 책도 썼죠. 우자와가 풍요. 선생님 이야기 너무 길면은 풍요도 못 그렇죠. 그래서 제 주장은 그 교육도 중요한데요. 제 주장은
토건 국가의 붕괴,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 그다음 둘째는 미국이 전후에 동아시아의 반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을 키워줬습니다. 적극적으로 밀어줬죠. 굉장히 많은 원조도 하고 지원을 해주다가 나중에 오면서 미국 자체가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닉슨 독트린도 나오고 플라자 합의 같은 데서는 이제 일본을 희생시키면서 미국의 이익을 취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가 최근에 어려워지고 저성장으로 가는데도 상당한 요인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동아시아 체제의 성격 변화, 반공의 포로로서 무조건 밀어주는 것을 이제는 무조건 밀어주지는 않는다. 한미일 동맹의 성격 변화, 이것도 중요한 것 같다. 그 두 가지 있죠. 예, 예. 先生は、先生の本、この主張というのがいくつかの日本の学者の主張と似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ことで、まず、森島道 마지막 질문입니다. 모리시마 미치오さんのその主張、日本がなぜ滅びたのかという、そういう考え方、日本のエトスが崩れた。で、彼は公共的な支出、教育、福祉、これが崩壊して、それから、やっぱり、不動産投資、建設、これによって国家を立て直すという、そういう考え方が間違って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その先生の考え方も、そういった不動産投資を通じた国家建設のその考え方が大きな日本が今今日になっている大きな原因な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ことで、それに対してどういう考えを持っているのかというのがまず一つ。で、宇沢博文先生の考え、宇沢博文先生。その人のあんまり知らない。でもちょっとおっしゃってる。彼の主張とも結構先生の考えが似てるということで、その先生とは、もし交流があったのか、意見交換があったのか、その辺も少し。で、また最後なんですが、アメリカがですね、やはり勢力が弱くなってから、ニクソン・ドクトリンとか、あるいはプラジャ合意だとか、そういったことがあったんですね。で、日本とか韓国は捨て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それで日本と韓国、特に日本が経済が落ち込むという、そういう原因にな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考え方もあり得ると思うんですが、先生はその点についてはどういう考えですか？一番目の森島道夫先生は私の尊敬している先生です。個人的にはそれほど親しくなかったけれども、でも本はたくさん読みました。 모리시마 미치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이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森島先生のとても似た人でもっと影響力があったのは一橋大学の鶴重人先生。その先生もちょっと割合近い考え。 一橋 대학의 쯔르시게토 선생님도 계셨고요. 그분하고도 같이 이렇게 친한 관계가 있었다. だからその点はおっしゃると、小沢先生については私の勉強不足で。次の世代だと思います。次の世代。小沢先生は。そうですか。すみません、勉強不足で小沢先生のことをそれほどよく知ってないが、最後は何でしたっけ？アメリカがもう日本を捨てた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そういう。というよりはね、冷戦時代はね、その反共ということで、日本や韓国をアメリカがいろいろさ、すごいお金つぎ込んでさ、育ててあげたところがね、アメリカの景気が悪くなるからね、結局プラザ合意だとか、それからニクソン独立のとかでね、かえって日本や韓国の方を締め上げるというか、自分たち助けてくれるようにね、許容する中で、その影響で韓国とか日本のね、景気が悪くなったんじゃないかな。そういうこと。景気も悪くなったし、それから憲法を変えて戦争する国になれという、それも
本当は憲法ができたときは、アメリカはこの憲法が正しいと思った。でも今はアメリカと一緒に共同の軍事同盟を結んで、日本に基地をいっぱい作って、もう沖縄なんて人権蹂躙ですよね。それでもアメリカのためになることだったら、もう憲法はやめろって、それでアメリカと。私ね、韓国と日本がアメリカに振り回されてるっていうこと、これをちょっと違うんじゃないかと思うこともあるんですね。というのは、地位協定っていうのを結んでいます。で、それは韓国はかなり頑張って、地位協定を平等に近く、日本は、はい、そうします、そうしますと言って、もうアメリカの思う通りですよ。っていうのは、はい。 네, 금방 미국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미국하고 너무 밀착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미국한테 한국과 일본이 너무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일본은 다 들어줬기 때문에 한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서 미군의 한국 내 지위 관련된 지위 협정에서 그 한국의 입장을 많이 반영을 시켰는데, 일본은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다 보니까 미군이 일본 내 지위가 너무 높고 일본 내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거죠. 오키나와 같은 데는 인권 유린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先生、だけど、それはそうかなって僕は違うと思うんだけど、韓国の先生に一度聞いてみたけど、韓国はアメリカの言う通りにしなくて、それなりに抵抗してるんでしょうかということは。僕はね、先生ね、露骨だと。例えば、部分的にそういう日本 말하는 대로 안 하고 저항하고 있냐? 그게 사실이냐? 이건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상대적으로. 지휘협정은 저 한국도 뒤에 미국이 하는 일본보다 대로 하자는 뒤에 대로 하는 거 아니냐?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저 뭐야 군사통 저 뭐야 지휘권 자체를 작동권 자체를 갖다가 미국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지휘협정에 어쨌든 간에 여기는 군사적으로 꼼짝 못하지 않아요. 次の日程は大丈夫ですか？次の日程。私です。明日帰ります。もう今日のスケジュール。これ終わってね、정보 하시는 예. 다음 일정은 다음 일정은 없긴 한데, 굉장히 장시간 토론했고, 아무리 생각하시면, 그래도 싫어서만 사이게 예, 지금 아흔 틀리지 않으세요? 6살. 나 원래 한국 대통령은 이거보다 더 긴 시간인데 몸이 아파서 못私、広岡修造に代わってちょっとしたことを言わせてください。 대단하다는 日本は都市に人口が集中してしまって、農業はもう地方自治体は成り立たないという自治体が多くなっていますね。もう地方の議会を作ろうとしても、もう誰もなり手がないという。私ね、農業とそれから工業、サービス業と比べれば、付加価値は確かに普通の工業とかサービス業の方が高いですね。けれども、付加価値で測れないものがあります。で、日本の農村は農業は儲からないというので、輸入でやればいいっていうことで、農業はもう今専業農家っていうのは後継ぎもいないんですね。もう儲からないから。それは間違いで、やっぱり人々の食料というものを作る産業は儲からなくてもちゃんと保護して続けさせるべきだ。そしてその後継ぎも次々にやりましょうっていう。そこがね、ちょっと韓国もなんか心配っていう。日本はもう絶対失敗しました。フランス見てください。フランスは農業をかなり大事にしています。ここまで。
자기 남편분이 테루오카 슈조라는 남편분이 농업 경제학자 하셨잖아요. 그래서 남편분을 대신해서 돌아가셨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업 부문이 일본 지금 지방에 가면은 지방 자치단체가 성립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과소화되고 있고 지방 붕괴, 지역 붕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농업을 굉장히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농업이 공업이나 서비스에 비해서 뭐 부가가치 면에서는 당연히 적지만은 농업은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농업 부문 지금 일본은 후계자도 없고 다 고령화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 식량 문제 이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제 굉장히 좀 힘을 쏟아야 된다. 이거는 단순한 경제적인 어떤 가치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거를 꼭 강조하고 싶다 이런 말씀까지. はい。その農業問題についてはどうですかって話を韓国では。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농업 문제에 대해서 과연 한국은 지금 상황이 어떠냐고.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었던 일본에 비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경제적인 압력에 일본보다 고세게 좀 저항을 갖다가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냐. 글쎄요. 이 문제도. 일본하고 유럽 정도 보면 뭐 오히려 그렇지 않아 못했지. 예. 농업계에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답변을 좀. 그 일본의 마스터 보고서 지방 소멸, 지호 쇼맥스 그 마스터報告書が出てるでしょ。2014年ですね。2015年に韓国でも同じような本が翻訳されて話題になったんですね。日本の地方消滅というより韓国はもっとひどい深刻ですね。ですから本当に心配ですね。そうですか。やっぱり競争ばっかり言ってるから、そういう広い視野で政策を決めることができない。 비정규직도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절반을 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비정규직은 그건 똑같고요. 한국도 그 숫자가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본은 한 20% 비정규직인데 스페인이 한 30% 되고 한국은 40%인데요. 이게 1, 2, 3등이에요. 한국이 최악이고 그다음 스페인, 그다음 일본 정도. 그렇게 좀 많습니다. 非正規の問題も韓国の方がもっと日本よりひどいそうです。一番1位が韓国、2位がスペイン、3位が日本。そういう、ですから農業、地方消滅、それから非正規問題、多分福祉も含めてですね、韓国はもっとひどい社会だと思います。これ、先生おっしゃった通りに、競争ばっかり言ってたからかもしれません。경쟁만 추구하다 보니까. もう一言言わせていただいていいですか。한 가지 더 마지막 말씀하시겠습니다. 私は大学でまず文学部を卒業しました。 저는 문학부 대학 졸업했습니다. けれども日本社会を動かしているのは経済であ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ので、もう一遍経済学部に入り直して、それで学位はドクターは経済で取っています。 근데 이제 사회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학을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최종 박사 학위는 경제학으로 받았습니다. だから経済の学説も世の中に起こっていることも全部人間に帰って判断している。 그래서 그 경제 학설 등 인간 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주장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人間にとってそれは大事なことか、それから人権を大事にしていることなのか、人間にとって幸福なのかっていうことをいつも全ての事件が起きるとそれを人間に帰って考えています。 결국 인권에 과연 좋은 거냐, 인간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거냐, 어떤 사건, 어떤 이론 이런 것은 결국은 그런 인간 본연의 그 자리로 돌아와서
바라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そこが他の経済学者とちょっと違っているところだと思う。 거기가 바로 다른 경제학자와 다른 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だからマルクスの経済学もそれだけにこだわってるわけじゃない。 그래서 마르크스 경제학도 그 자체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で、人間の本性っていうのは一体何なのかっていうことをいつも考えてる。 인간의 본성이란 정말 뭐냐, 도대체 뭔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それで私は子供に対してサンタクロースって本当にいるのという本を書きました。 그래서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산타크로스 정말 있나? 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 됐어요. あ、そうですか。ところで、この本よりも、この本も韓国語に訳されていますが、サンタクロースの本の方がずっと売れてるという。 이때 번역본보다 그 산타크로스 그 번역본이 더 한국에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で、なぜサンタクロースの本を書いたかっていうと、人間にとって一番大事なものは何かっていうことを子供にちょっと聞きたかった。 왜 산타크로스 정말 있나 이 책을 썼냐면 인간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였습니다. 少し個人のことを話してもいいですか。 조금 개인적인 걸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長男が3歳の時に 장남이 3살 때 サンタクロースに持ってきてくださいという手紙みたいなものを書きました。 산타크로스한테 이 선물 좀 주세요 하고 편지를 써놓은 게 있었는데요. で、それは色がついたいろんな形をした積み木の大きな箱でした。 이런저런 여러 색깔이 있는 이런 그 상자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아니, 우리네들 노는 종목이 있잖아. 뭐야, 나무로 만든, 뭐라 하나, 나무로 스미키? 레고 미타이나 일본말로 스미키라고 거기에서 많이 それで彼が眠っている枕のところにその積み木を夜中にそっと私置いといてサンタクロースを持ってきましたと。 자고 있는 동안 그 쯔미키, 그 레고를 갖다가 놓고 산타크로스를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朝子供は目が覚めてそのお願いしといた積み木が来たので喜んでそれでこれ遊んで。 아침에 애가 일어나서 자기가 원했던 그게 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거 가지고 놀았대요. その時親のが寝ているところを見たら親のところには何も来ていません。 근데 그 어른들이 자고 있는 데는 아무것도 안 왔죠. 당연히 산타크로스 가져오질 않았죠. それで積み木の中の一本だけを出して自分のところに置いて、あとの全部を私のところに持ってきます。 그래서 그 쯔미키에 여러 조합을 끼워넣은 맞추는 거니까 하나만 그 넣고 나머지는 다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갔습니다. そしてママ、僕がサンタクロースに頼んだのは一本だけだったの。あとはママのところに来たんだよと言って私を慰めました。 그래서 그 애가 그런 행동을 했는데 애가 그렇게 해놓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내가 산타크로스한테 부탁한 건 요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엄마한테 드릴게요. それでもう一つ子供の幼稚園にもサンタクロースが来ました。 그 어린 자기의 그 유치원에도 산타크로스가 왔대요. だから幼稚園の先生がサンタクロースとお話ししたい人がいますかと園の子供に聞きました。 그 선생님이 산타크로스하고 얘기한 사람 있어요? 하고 물어봤죠. で私の子供は無口であまり喋る方ではない。 본인의 애는 별로 말이 없는 애인데요. だけどその時に彼が手を挙げました。 그런데도 손을 들고 それでサンタクロースが長男のところに歩いてきました。そしたら長男は今僕のおじいさんは病気ですと。おじいさんのところにも行ってあげてくださいと言った。 그래서 그러니까 손을 드니까 산타크로스가 앞으로 왔는데 이제 그 아드님이 지금 우리 할아버지가 아파요. 우리 할아버지한테도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で、私はそれでサンタクロースがなぜいるのかという理由が分かった。 그래서 선생님은 왜 산타크로스가 있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資本主義は奪い合う社会ですから、 자본주의는 서로 빼앗는 사회. サンタクロースは与え合う社会です。 산타크로스는 서로 주는 사회. それでサンタクロースは、私はいろいろな国に行きましたけど、社会主義や共産主義の国にもサンタクロースは来ます。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도 산타크로스는 갑니다. どこの国でもサンタクロースは来る。 어느 나라든 갑니다. で、私はそのサンタクロースっていうのは、その人間が今忘れているこう与え合う、助け合う、それを私たちに教えたんだと。 산타크로스는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잊어버린 서로 도와주고 서로 나눠주는 이런 마음을 전달해주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で、そのサンタクロースの本の中で、私が大事にしているページが2つあります。 그 책 속에 굉장히 중시하는 페이지가 2개가 있는데요. サンタクロースが来ないうちもあるのはなぜって子供が聞く。 산타크로스가 오지 않는 때도 있는데 그건 왜?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で、その答えを本に書くのに私は3年間考えました。 그 답을 찾는데 3년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で、サンタクロースは病気、子供が病気、あるいは障害を持っていて立つことができない、そういう子供のところに真っ先に行きますと。 그래서 산타크로스는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한테 맨 먼저 달려갑니다. それでその子供に世界中の話を、物語をいろいろしているうちに、もう夜が明けて朝が来ました。 그래서 그 아이한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 동안에 날이 새버립니다. で、サンタクロースは誰が贈り物をくれるのかということを子供で知られるのが嫌いで、朝が来たらもう逃げて帰らなきゃいけない。 자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침이 되면 도망가 버리죠. 자기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 だから、でも来年は来るでしょう。次の年も来るかもしれない。だからサンタクロースは絶対全然来ないということはないという希望を子供に書いたんですね。 그래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올해는 안 온 거야. 내년에는 올 수가 있어. 라는 희망을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었습니다. で、一番最後のページはサンタクロースは子供を喜ばせるのが一番大事なんだと、好きなんだと。それでなぜかというと、子供が幸せな時は大人もみんな世界中が幸せな時だからというのでそこでやめています。 그래서 맨 마지막 중시하는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 산타크로스는 아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기쁘면 어른들도 기뻐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적고 책을 마쳤습니다. だから子供に競争であんまりお稽古事ばっかりさせないで、子供が本当にしたいことをさせてあげてください。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경쟁만 시키지 말고 애들이 하고 싶은 거를 시켜주세요. 라고